안녕하세요. 메리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다들 힘찬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화장품은요. 비건 화장품, 그리고 이제 미백, 주름 개선, 리프팅, 여러 가지 이제 식약처 인증받은 제품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틱톡에서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객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거 위주로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화장을 지운 상태인데요. 화장을 지운 걸 다시 한번 피부결을 정돈해야 되니까 이렇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토너 패드를 사용해서 좀 화장을 좀 더 지워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토너 패드로 화장을 지워보겠습니다. 집게가 들어있는데요. 집게로 집어서 이렇게 지금 토너 패드를 2장을 붙이시게 되면 오늘 하루 종일 좀 건조한 피부였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패드를 붙여봤습니다. 사실 되게 지금 막 카메라 켜신 분들은 저 여자 너무 웃기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굉장히 건조한 피부로 건조한 피부로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수분감이 필요하고 속건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토너 패드 유행하는 거죠. 이 토너 패드로 한번 지금 세안을 했지만 제 피부결을 좀 정돈할까 하는데 이 토너 패드를 그대로 올려놓고 있으면 만약에 골프를 쳤다든지 실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조금 열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홍조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모공이 늘어졌어 이러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잡티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굴을 떼수건을 빡빡 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피부 각화 주기는 28일인데 다들 탈락되는 부위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내가 정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수분팩을 올렸다가 바로 닦아내시면 좀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티트리 오일이 89%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진정 효과도 있고 보습 효과도 주기 때문에 저는 살짝 올려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결을 따라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제가 세안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피부 모공의 각질은 다 깨끗하게 지워졌겠지만 얘는 토너 패드잖아요. 그래서 스킨 바르는 대신에 이렇게 해서 조금 피부 결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세안을 너무 잘했나봐요. 묻어나는 게 없어요. 화장을 너무 많이 깨끗이 잘 지웠더니 이렇게 해서 모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피부에 약간 뾰루지나 각질층이 제거가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얘는 지금 항균 엠보싱 퍼프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저처럼 50대 중반인 경우에는 피부가 이제 유분도 필요하지만 수분도 굉장히 필요한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TV 볼 때 이렇게 딱 얹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속부터 차오르는 그런 어떤 이제 촉촉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얘는 지금 70매가 들어있고요. 이제 얼마냐면 놀라지 마세요. 70매인데 이렇게 해서 1.0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매하실 분들은 저한테 저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캡처 하셔가지고 저한테 카카오톡에서 메리톡 검색하시면 저랑 채팅하실 수 있어요. 즐거운 메리톡 검색하시면 되고요. 토너 패드로 얼굴 정리했습니다. 지금 티트리 오일 89% 토너 패드 70매 1.0 1.0에서 캡처해서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피부에는 권료혈이라고 하는 미용혈이 있어요. 이 자리를 자극을 하시면 팔자 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심부볼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은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관자놀이 쭉 멈춰주시면 조금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피부결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놓치시기 쉬운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귀 밑에 여기 림프가 좀 많이 뭉치셨을 거예요. 이런데 사실 우리 몸에는 쓰레기통처럼 비워지는 림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실 때 제가 도움 되시게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세안도 했고요. 토너 패드로 얼굴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지금 촉촉함을 줄 수 있는 비타민 앰플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르는 순간 피부결이 개선되고요. 기미 잡티, 기미 주근깨 뭐 이런 거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알갱이가 느껴지시나요? 알갱이가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바를 건데요. 얘는 지금 0.99입니다. 0.99. 0.99. 그래서 캡처해서 저한테 톡 남겨주세요. 지금 제형이 굉장히 촉촉하면서 빠른 흡수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얘는 근데 모공 축소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보습도 되면서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일단 기미 잡티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50ml 비타C 앰플 0.99 캡처해서 제가 오픈 카카오톡 채널은 메리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타C 앰플을 발랐더니 어때요? 저 피부 좋은 편은 아닌데 피부 결이 조금 정돈이 된 느낌 보이세요? 피부 결이 좀 정돈이 됐죠? 그 다음에 저는 뭘 바르냐면요. 사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바르면 5분 만에 끝나는 기초 화장이기는 한데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수분감을 좀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건데 주름 개선하고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파츌러가 들어있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스파츌러를 한번 사용해서 떠볼게요. 왜냐하면요. 크림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떠서 쓰시는 분들 계신데 손은 세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크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고 깨끗하게 쓰시려면 이런 스파츌러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느껴지실까요? 약간의 알갱이가 있긴 한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화면상은. 제형은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막 끈적이는 제형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발랐는데요. 솔직히 크림을 이렇게 바르는 사람은 없어요. 오일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뭔가 크림을 바르실 때는 이렇게 좀 당겨주시듯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저처럼 팔자주름 있는 분들은 약간 올리듯이 리프팅 하듯이 발라주시면 조금 바르는 동안에라도 우리가 마사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셀프 마사지가.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이렇게 약간 여기는 관자놀이 좀 멈춘다는 느낌으로 바르시면서 여기 관료혈을 누르시면 팔자주름 그리고 여기 심부볼, 마리오네트 주름 이런 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좀 지그시 누르시면 여기 조금 다크서클 있거나 아이백으로 좀 두툼해지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관자놀이에서 한번 멈춰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마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일단 크림까지 도포가 됐는데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저는 이렇게 목은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이렇게 림프에서 이렇게 이제 목주름까지 조금 관리를 했습니다. 어때요? 처음 봤을 때보다 조금 더 탱탱함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여기서 퀴즈. 우리 우스갯소리로 조폭과 아줌마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문신이 있다. 조폭과 아줌마의 공통점은 몸 어딘가에 문신이 있어요. 저도 아는 원장님한테 이렇게 약간 자연스러운 아이브로우 타투를 했는데 요즘은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썹이 좀 가지런하면 단정한 인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타투를 했고요. 혹시 이렇게 자연스러운 타투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채팅해 주세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그분의 원칙이 남편도 몰라. 부인도 몰라. 이런 거거든요, 별명이. 제가 타투한 거를 저희 남편도 모르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모르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이제 크림까지 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조폭하고 그 아줌마의 공통점 중에 너무 비하 발언일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죠? 문신, 어딘가에 문신이 있다. 두 번째는
칼을 잘 다룬다. 세 번째는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다. 왜 아줌마들은 좀 안 풀리는 파마, 뽀글뽀글 파마 많이 하시고 그분들은 이렇게 깍두기 머리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 네 번째, 검정 옷을 좋아한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뭐가 있었더라? 때로 몰려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친해지면 형님이라고 부른대요. 동의하시나요? 친해지면 형님 이런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저녁인데요. 저는 그냥 메이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앰플 바르고 크림 발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우리 생활 자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외선 케어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선크림은 싫고 이왕이면 선크림을 바르는데 기미 관리도 하고 싶어. 그런데 보습도 있으면 좋겠어. 근데 자극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이제 비건 포뮬러 선크림 드리는데요. 선크림은 지금 0.85 50g인데 이렇게 살짝 흰색에 가까워요. 얘가 여러분 그 선크림이라고 하면 우리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죠. 무기자차, 유기자차. 그러니까 하나는 그 자외선을 소멸시키고요. 하나는 자외선을 반사하거든요. 보통 예.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무기자차, 유기자차는 하나는 발림성이 좋고 하나는 백탁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얘는 지금 혼합이라서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장점을 다 살렸어요. 자, 일단 선크림까지 제대로 발랐습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요? 비타민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외선 케어는 기본이고 비타민 케어로 기미 관리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습도 있어서 촉촉함이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조금씩 방송이 끝날 무렵 되면 좀 더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자극, 비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선크림은 요게 많이 좌우하죠. SPF 50. 그리고 가장 높다는 이 플러스가 4개 보이세요? 이렇게 선크림까지 발랐습니다. 자, 이제 선크림까지 발랐는데요. 그 다음은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제가 낮에 만약에 화장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선크림 바르면 여자는 보통 파운데이션 바르거든요. 근데 파운데이션이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바를 때마다 조금 손에 묻어나는 것도 좀 싫고요. 그 다음에 골고루 발리는지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스틱 파운데이션인데요. 솔직히 저는 약간 노리끼리한 피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하얀 피부인지 노란 피부인지 모를 때에는 이렇게 팔을 걷어서 정맥을 보실게요. 정맥을 봤는데 여기에 보라색 정맥이 보인다. 그러면 난 하얀 피부예요. 그런데 보라색보다는 파랑이랑 초록에 가까운 정맥이 보인다. 이러면 약간 노란 피부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틱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21호랑 23호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도 작고 코도 작고 다 작아서 뭐 얼굴이 좀 볼륨감이 없어요. 굉장히 좀 밋밋한 얼굴이라 일단 좀 볼륨감 있는 화장을 하기 위해서 23호를 바르는데 느껴지세요? 제가 좀 이렇게 모공이 좀 큰 얼굴이거든요. 모공이 좀 있어요. 요철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르고요. 얼굴이 좀 크네. 그래서 발랐는데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요. 제가 이거를 물론 손으로 이렇게 펴바를 수도 있는데 요런 모공 끝에는 조금 손으로 펴바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런 이제 솔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시면 이게 제가 옛날에 그 오렌지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손으로 바를 때보다 이런 솔로 바르면 좀 더 모공 케어가 잘 되더라고요. 잡티 케어라고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 근데 이게 솔이니까 어떤 분들은 혹시 내 모공에 뭐 스크래치가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독일산 극세모 7만 가닥이에요. 그리고 약간 삐뚤어진 게 아니고요.
인체 제 각도에 맞게 제가 얘를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제 손이 편안하라고. 그리고 이게 제 신체에도 굴곡이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코가 납작해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굴곡에 따라서 다 이제 제 골고루 발라지라고, 모공까지. 이렇게 바르고 나면 솔직히 그냥 손으로 바를 때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발라져요. 꼼꼼하게 발라져요. 이렇게. 근데 저는 코가 납작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없는 콧대를 좀 세워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21호 밝은 색으로 이렇게 T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요. 코 좀 높아지라고. 이마랑 턱 끝. 그럼 아무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볼륨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 또한 이렇게 솔로 문질러요. 5분 만에 끝내는 걸 이렇게 말로 하려니까 되게 오래 걸리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콧대가 살아났죠? 느껴지세요? 콧대가 좀 살았어요. 화장만 잘해도 조금 결점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근데 혹시 이 솔 더러워지면 굉장히 위생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떨어져요. 얘만 물로 세척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1. 색상은 21호, 23호가 있어요. 1.1. 색상. 그래서 솔직히 이런 경우는 두 가지 다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제가 조금 이제 이런데 아이백이 있어서 조금 음영을 주고 싶어요. 아이백이 튀어나온 게 싫어. 그러면 약간 진한 색 바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50대다 보니까 팔자주름이 어쩔 수가 없거든요. 팔자주름에는 조금 밝은 색을 발라요. 이렇게. 팔자주름을 조금 밝은 색을 바르고 솔로 문지르면은요, 팔자주름에 그 그늘진 게 조금 덜 보이더라고요. 덜 보여요, 진짜로. 이렇게 하면 조금 팔자주름이 덜 보여요. 없앨 수는 없죠. 뭐 시술이 아닌 이상은.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팔자주름이나 안구 건조증이나 모발 같은 경우 콜라겐이랑 비오틴이 부족하면 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콜라겐은 평소에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남녀노소 다. 그리고 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전립선이 안 좋거나 여자분들도 뭐 요실금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콜라겐 부족인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콜라겐 잘 챙겨 드세요. 자,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바르는 게 좀 더 커버력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무거운 화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장이라는 게 매일 뭐 한두 시간마다 제가 수정 화장을 할 만큼 이제 시간이 남아돌지는 않고 바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무거운 화장은 모공이 답답해서 되게 못 견디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어픽싱이라 그래서 그냥 착붙 바르는 순간 딱 밀착, 내 피부 같은, 안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특징이 지속력이 되게 좋다 보니까 수정 화장을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게다가 덧발라도 뭉개지지 않아요. 무너짐이 없어서. 지금 제가 23호로 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얘가 지금 굉장히 좋은 쿠션이라서 바르는 순간 약간 청량감이 느껴져요. 되게 피부가 시원해지거든요. 얘도 1.1. 색상은 두 가지. 23호, 21호. 그래서 이렇게. 얘가 커버력이 좋다는 걸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운전을 해서 여기 조금 기미가 있어요. 기미랑 잡티가 있는데 기미 잡티가 좀 커버된 것 같지 않으세요? 기미 잡티 잘 안 보이죠? 예, 기미 잡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얘가 덧발라도 굉장히 뭉침이 없어서. 그리고 얘가 약간 세미 매트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물광처럼 번들번들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아예 윤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격은 1.1, 색상은 두 가지. 근데 얘 또한 저 코 납작하잖아요. 코 납작하니까 코를 좀 세워줘야 돼요. 코가 너무 납작해서 꽤 부모님은 저를 코를 납작하게 낳아주셨지? 건방지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 콧대 높으면 안 되니까. 콧대를 이렇게. 이마도 조금 봉긋하게 보여야 돼서 이마도 좀 밝은 색
좀 밝은색. 그리고 콧대는 정말 높입니다. 콧대를 약간 높아요. 이렇게. 어때요?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팔자주름 너무 여기에 그림자가 지니까 팔자주름도 조금 한 번씩 꾹꾹 눌러주고. 그러니까 화장이 제가 진하고 무거운 화장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렇게 진한 화장들을 나중에 시간이 경과하면 여기 막 뭉쳐요. 이런데 코끝이 뭉치고 오히려 팔자주름이 더 깊게 그리고 막 눈에 잔주로 막 더 깊게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무거운 화장을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냥 이왕이면 화장이라는 게 예뻐 보이려고도 하지만 피부 보호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제품은 좋은 게 화장을 했는데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게 좀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 중에 10,000원 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얘가 해서 1.1.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딱 했잖아요, 피부 화장을.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면 입술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입술이 피부의 다른 조직과 다르게 모공이 별로 없고요. 피지막도 별로 없고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립밤은 솔직히 필수거든요. 여름에도 립밤은 바르셔야 되는 게 에어컨 바람에 여기가 되게 건조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입술에 이렇게 색깔 넣는 반영구 화장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입술에 굉장히 조직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립밤으로 케어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 유일하게 비건이 아닌 게 이거예요. 왜냐면 얘는 프로폴리스랑 진짜 벌꿀이 들어갔기 때문에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립밤 0.5. 얘는 진짜로 꿀 냄새가 나요. 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폴리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입술 갈라지면 꿀 바르고 주무셨잖아요. 정말 그래서 얘 0.5에 모시지만 진짜 이거는 기대 이상입니다. 진짜 벌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허니 립밤. 그리고 이제 감기 걸렸거나 입술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그 열로도 막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험생들한테 강추. 얘가 약간 멘톨 향이에요. 그래서 멘톨 향이라서 바르기 전에 이미 상쾌해. 굉장히 상쾌하거든요. 그래서 바르면 바르는 즉시 입술의 온도가 좀 내려가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둘 다 가격은 똑같이 0.5지만 극강의 보습을 원한다. 극강의 꿀보습, 허니. 나는 약간 청량감을 원한다. 그럼 멘톨.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얘는 0.5. 착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예전에 이제 대화를 하는데 유진, 너 무슨 펄퓸 입었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펄퓸을 뭐 바르거나 뿌린다는 표현이 더 익숙한데 얘는 입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는 입는 거구나. 서양식 표현에서는 입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이제 향수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왜 우리 영화 기생충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이 안 좋은 냄새를 맡은 것 같은 그 사람의 그 표정에서 모욕감과 굴욕을 느껴서 막 살인을 갑자기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장면이 있기도 하고,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필독서였던 젊은 느티나무라는 소설 보면 그에게선 항상 비누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오감이라는 거는 시각, 청각, 후각, 뭐 미각, 촉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후각은 개인의 취향과 정서와 기억력에 많이 의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 기억 안 날 수 있어. 얼굴도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어떤 냄새와 향을 맡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후각은 굉장히 기억력에 민감한데요. 고체 향수예요. 그래서 칙칙 뿌리는 향수에 비해서 로스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식물성 유래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르는 부위의 피부가 더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얘는 꽃향기가 가득한 로즈 아이보리고요. 얘는 약간 숲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카모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금 중성적인 향이 나요. 그러니까 굳이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얘는 숲, 얘는 꽃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로즈 아이보리는 약간 꽃
맛집에 왔나? 이런 느낌? 얘는 나 산림욕을 왔나? 숲에 왔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0.8 0.8이에요. 그래서 로즈, 아이보리 아니면 카모 브라운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향까지 입었잖아요. 근데 저는 50대라 솔직히 눈가에도 잔주름이 있고 팔자 주름도 있고 목에는 주름이 더 많아요. 아우 아주 진짜 목이 길어서 그런가? 주름이 남들보다 더 많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화장품에 굉장히 진심인 게 예전에 제가 어떤 화장품을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 저는 화장품 영업사원도 아닌데 주변에 그냥 나 이거 쓰고 화장품 뭐 좋은 거 같아라고 했는데 한 달에 2억 원어치를 판 적이 있어요. 너무 웃기죠. 근데 이 화장품은 지금 보여드린 거 전 제품 다 사도 10만 원이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싸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화장품에는 저도 제조를 해봐서 알지만 굉장히 그 소비자가보다 원가는 굉장히 적어요. 많은 부분이 마케팅 비용, 모델 홍보 비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각종 자료나 인터뷰, 그리고 이제 어차피 걔네들을 만들 때까지의 연구비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료만 놓고 따지면 화장품의 원가는 보통 소비자가의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화장품 회사에 이제 매너 강의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컨설팅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의 화장품과 조금 우리가 중저가라고 인식했던 화장품이 생산 라인이 똑같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론은 한 회사에서 만들어서 어떠한 라벨을 달고 그 공장을 빠져나가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유명한 모델이 들고 찍고 그 유명한 모델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연예인이 좋아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품의 원가에는 죄송합니다. 화장품 판매가에는 그 상자 얼마나 고급스럽게 만들었느냐, 포장이 어떠냐, 그리고 이게 방문 판매 화장품인지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 회사의 화장품에 따라서도 굉장히 원가는 달라요. 이거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이유는 제가 이 제품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일주일 내내 얘를 썼는데 제일 많이 쓴 게 왜 얘냐면 얘를 이제 차에다 두고 신호 걸릴 때마다 나는 목주름이 너무 심하니까 차에 걸릴 때마다 나는 팔자도 심해. 팔자도 발라야 돼. 나 미간에도 주름이 있어. 나 여기 눈가에도 주름이 있네. 이러면서 바르다 봤더니 일주일 동안에 지금 여기 밑바닥까지 다 쓴 거예요. 얘는 오늘 0.9 11g인데 솔직히 이런 멀티밤들이 되게 그 K 드라마에서 PPL로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상하게 드라마 진행과 관련 없이 막 주인공이 바르면 좋대. 그럼 다 PPL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판매가 많이 됐다고 하네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 화장품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장품보다 약간 중저가 브랜드가 수출을 더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너무 잘 만드니까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만 찍혀 있으면 외국에서 되게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제 콜라겐까지 발랐으면 자 이제 고민하는 게 우리 머리카락입니다. 이제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쪽머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단정해야 되니까 어떻죠? 너무 막 빡빡 빗어. 그래서 너무 올백을 심하게 해. 그래가지고 또 꽉 묶어. 그리고 막 망을 씌우죠. 이 애한을 왜 아냐면 저도 국내 한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7년 동안 재직을 했었는데 저희도 쪽머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잔머리 안 나오게 막 붙이는 거에 굉장히 좀 저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얻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약간 M자형처럼 여기 잔머리가 좀 많이 빠진 거예요. 잔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탈모로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예전보다 젊은 분들이 이제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환경 호르몬들이 많다 보니까 탈모가 예전보다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 인증받았는데 이게 이제 안티 헤어 로스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뿌리면 이제 모발이 이제 굵어지고 탈모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해서 식약처 인증을 받았거든요. 일단 이제 굉장히 식물성 성분이 많이 들어서 이제 흔들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약간 문질러줘요.
절대 이게 머리카락에 칙칙 뿌리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모공에 잘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시면 그 부분의 모발이 정말 굵어지는 거 느끼시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샴푸를 하시고 두피가 좀 깨끗한 상태에서 바르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다음에 가르마 타서 쫙 바르고 또 가르마 타서 또 쫙 바르고 가르마 타서 쫙 바르시는 게 가장 모발에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탈모 관리도 했어. 그런데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사실 요즘 그 부의 상징은 찰랑찰랑한 머릿결이래요. 머리가 부시시하면 화장을 잘하고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이렇게 머릿결이 안 좋지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머리숱이 적은 건 아닌데 모발이 가늘다 보니까 저는 그 우리 린스라고 하죠. 헤어 컨디셔너를 쓰면 너무 이렇게 착붙이야. 그래갖고 막 비 오는 날 뭐 생쥐 같은 느낌? 너무 없어 보여요. 머리가 이렇게 딱 푹 죽으면. 그래서 저는 사실 컨디셔너를 잘 안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발이 조금 이렇게 파마나 염색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칠거칠하거나 큐티클이 많이 상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아르간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강추하는 이유가 모발에 발라도 끈적이지 않아요. 끈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발랐을 때 끈적이지 않고 펌이나 염색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끝이 좀 더 찰랑찰랑 가볍게 살아나는 느낌 받으시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런 오일 바르는 건 좋아하지만 끈적이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향이 안 좋으면 조금 타인에게도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닌데 얘는 딱 바르고 나면 컬들이 더 탱글탱글 살더라고요. 탱글탱글하게. 제가 조금 머리를 잘 못 만지는 똥손이라서 조금 탱글탱글한 머릿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간 머리를 잘 빗어주시면 좀 더 좋은 머릿결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버릇처럼 머리를 묶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를 잘 만질 줄을 모르는 손이에요. 맨날 묶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어 에센스까지 이제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린 거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너무나 내가 본 게 10가지인데 10가지 다 합하면 얼마야? 예. 뭐 10? 안 되나?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른 거를 보여드리자면 아까 제가 초반에 요거 티트리 오일 들어간 토너 패드 70ml 보여드렸잖아요. 얘가 굉장히 피부결을 정돈하고 이렇게 각질층을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얘가 70ml 1.0 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나는 근데 선크림이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바르면서 좀 탱탱함을 주는 콜라겐 선크림은 없을까? 바로 있어요. 이거 콜라겐 선크림인데요. 바르는 순간 피부가 좀 탱탱해지는 선크림이에요. 그리고 일단 백탁 자체가 없어요. 색깔은 하얀데 이제 우리가 선크림 남자분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백탁을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바른 선크림 바른 손, 안 바른 손. 근데 어때요? 이 손이 하얗게 보이는 거 백탁 때문이 아니고요. 그만큼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으면서 결점을 커버한 거예요. 지금 제 손에 백탁이 없어요. 근데 얘는 콜라겐 선크림 바른 손, 얘는 안 바른 손. 조금 그 결점이 느껴지세요? 그리고 나면 아까 본 거는 멀티밤인데 나는 조금 비타민이 들어간 앰플밤을 바르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가격은 0.9 0.9 아까 보여드린 선크림 0.9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약간 시카예요. 시카 비타민 앰플이 들어간 건데요. 얘는 아까 그 콜라겐 멀티밤처럼 저 이런 데 막 바르거든요. 비타민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팔자주름, 눈가주름, 미간, 목줄을 이렇게 발라요. 얘는 0.7 0.7 0.7 굉장히 싸죠. 그 다음에
비타민선 멀티밤인데 얘는 뭐냐면 나는 이런 멀티밤 좋은 줄은 알겠어. 편해서 좋은데 조금은 보송한 걸 원해. 조금 보송한 스타일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송한 스타일은 요거. 얘는 선 멀티밤인데요. 조금 보송해요. 보송해서 얘는 네 0.8 선크림 밤에 너무 많이 바르나? 근데 얘가 자외선 차단이랑 주름 개선이랑 미백 3중 기능성 인증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약간 보송한 선크림 원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멀티밤. 모공이 좀 가려져야 되는데 모공이 아직 커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여기를 다 발랐어.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그래도 내가 조금 부드러운 발림성은 있는데 보습과 영양이 가득한 선크림을 바르겠다. 라는 선크림을 바르는데 매트한 느낌보다는 조금 영양이 가득 있는 거. 지금 주름, 탄력, 미백 3중 집중 케어인데 얘는 또 다른 거예요. 비타민 선 멀티밤. 얘는 0.8. 너무 밤 종류를 많이 보여드리니까 헷갈리시겠다. 얘는 콜라겐이 들어간 멀티밤 0.8 0.8이에요.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주문하실 분은 따로 연락이 오실 테니까. 그런데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발랐지만 무거운 느낌 별로 없죠? 콜라겐 잘 채워졌나? 예. 팔자도 좀 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발랐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50대가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발 뒤꿈치가 조금 갈라진다든지 팔꿈치랑 무릎이 좀 안 예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솔직히 여름에 샌들 신었을 때 아니면 어디 찜질방 갔을 때 어디 갔는데 발 뒤꿈치가 조금 많이 갈라져 있거나 거칠거칠하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관리 안 된 것 같고. 그럴 때 이렇게 저희 거의 뭐라고 부르냐면 바셀린 스틱처럼 막 바르라고 하거든요. 얘를 발 뒤꿈치에 제가 발라봤어요. 한쪽 발에만. 그랬더니 바른 발하고 안 바른 발이 하루 만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주로 어디 바르면 좋다? 멀티잖아요. 온몸에 다 발라. 얘도 뭐 얼굴 다 발라도 돼요. 올 케어예요. 올 케어. 바쿠치올. 근데 저는 주로 아무리 제 발이지만 얼굴에 바르는 것과 발에 바르는 걸 똑같이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발에 주로 바르거나 요렇게 그런데 조금 건조할 수 있잖아요. 팔꿈치, 무릎에 좀 발라요. 근데 굉장히 촉촉해요. 바셀린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앰플밤을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난 그래도 좀 더 고기능을 원해. 조금 가격은 상관없어 하시는 분이 얘는 0.9 드릴 건데요. 솔직히 0.9 이런 갈색병이요. 우리 많이 막 접해봤자 이런 갈색병이 들면 일단 비싸. 그쵸? 얘는 제형이 느껴지실까 모르겠네요. 화면상으로. 살짝 알갱이가 있어요. 그리고 얘 이름이 버블 리페어예요. 버블 리페어다 보니까 살짝 버블이 느껴져요. 제가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저는 손에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뭔가 알갱이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톡톡 터지면서 안에 그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거는 솔직히 그냥 들어갈 순 없고요. 요런 어떤 버블이나 요런 걸로 톡톡 터지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흡수가 되고 있는데 속까지 들어가는 느낌? 촉촉함이 달라요. 솔직히 손에 바르기 아깝다. 얼굴에도 좀 바를게요. 제가 요즘 피부가 많이 수분도 필요하고 유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신 분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바르면 살짝 올려주는 센스. 바르면서 살짝 올려주는 센스. 여기 권료열 이렇게 딱 자극하시면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심부볼 다 조금 좋아지거든요. 여기 딱 누르시면. 그리고 이렇게 관자놀이에서 눈가주름 좀 잡아주시고요. 이마도 여기 이렇게 딱딱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토닉 뿌렸잖아요. 근데 두피가 건강해지면 여기 이마랑 이런 데 잔주름도 좀 올라가요. 왜냐면 두피가 무너지면 얼굴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샴푸 쓰시라는 이유가 너무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샴푸 쓰시면 여기서부터 늙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샴푸는 정말 좋은 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랐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럴 때 있죠. 여자분들은 생리 전후에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이제 여드름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큰애 날 때까지도 여드름이 한 개도 안 났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여드름 한 번도 안 났는데 호르몬이 바뀌었는데 둘째 낳고 나서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뒤늦게 여드름 케어를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제품이 없어가지고 티트리 오일을 좀 비싼 걸 사서 이렇게 면봉을 콕콕 찍어서 이렇게 발랐었는데 그때 이런 거 있으면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티트리 오일 하나 바르자고 면봉을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립스틱처럼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그 문제가 있는 부위에 트러블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손은 아무리 많이 씻어도 세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손으로 뭘 찍어서 바른다? 그 순간 내 손에 있는 세균이 거기에 화농성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바르고 솔직히 닫을 때 한번 티슈에 이렇게 좀 문질러서 닦고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스파 케어 하기에는 좋은데 그러니까 티트리가 들어가서 냄새도 굉장히 그 티트리 특유의 냄새가 나니까 좀 상쾌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생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얘는 0.9. 0.9.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 이제 솔직히 나는 순한 화장품을 원해. 그런데 양은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이게 시카 펩타이드 수팅 크림인데요. 얘는 70ml고요. 가격도 0.9. 스파츌러가 들어있지 않아서 제 걸로 한번 이용해 볼게요. 수팅 크림이라 제형은 굉장히 끈끈한 제형은 아닌데 요렇게 발라볼게요. 흡수가 빨라요. 그리고 텍스처가 굉장히 가벼운 느낌? 손이 너무 오늘 호강하는데? 이렇게 다 발라볼게요. 굉장히 가벼워요. 솔직히 손에만 바르기 아까운 건데 이거. 이렇게. 근데 사실 어떤 이제 연예인이 그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맞아요. 화장을 이제 고대로부터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화장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도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술적인 의미도 있죠. 뭐 이렇게 뭐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막 페이스 페인팅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화장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옛날에는 막 되게 막 갈매기 눈썹 막 그런 거 많이 했었고 화장도 막 되게 다크한 입술? 막 진한 엄마들 바르는 막 정말 구찌베니, 막 립스틱, 루즈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요즘은 거의 다 틴트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도 조금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시는 것도 좀 세련된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막 연한 화장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막 눈썹과 입술 다 강조하진 않잖아요. 근데 대신 그건 있어요. 베이직한 거. 그러니까 피부 표현은 건강하고 좀 잡티는 커버해야 왜 우리가 도화지가 좋아야 거기다 무슨 그림을 그려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화지에 막 요철이 있어. 도화지에 막 얼룩이 있어. 예쁜 그림 그리기 어려운 것처럼 도화지 자체를 조금 잘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화장을 지우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이제 솔직히 이런 거에 되게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안 먹어본 거 못 팔고요. 안 입어본 옷 못 팔아요.
화장품도 제가 써본 것만 파는데 요 같은 경우는 비건은 당연하고요. 모공까지도, 그러니까 여드름과 모공에 깊숙한 노폐물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로 세수만 해도 비타민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피부가 뽀샤시해요. 세수만 해도. 얘로 클렌징만 잘해도 피부의 어떤 모공 속에 있는 잡티까지 다 빠지니까 얘로 세안만 해도 약간 미백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가격이 0.7 얘는 거품도 굉장히 잘 나고요. 자극도 없어요. 그리고 얘 비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나는 모공에 있는 노폐물을 빼는 것도 좋지만 여드름이 화농성이라서 pH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pH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만큼 거품이 풍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화농성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pH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클렌징이고요. 얘는 0.8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는 1.1 제일 싼 거는 0.5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향수를 처음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몇십만 원어치씩 향수를 샀어요. 월, 화, 수, 목, 금.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일정이 없어서 구매를 안 했더니 거기 대표님이 궁금해서 연락이 이제 오셔가지고 미팅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제가 일단 이 향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요렇게 7가지가 있다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바르기도 좋고 나만의 향수로 레이어드 하기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향수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 제가 기본적인 상식을 말씀드리자면 면세점 갔는데 남자분들이 와이프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뭘 사오랬는데 이게 펄퓸이야 오드 펄퓸이야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오드 또알렛도 있고 뭐 오드 코롱 샤워 코롱. 제가 이제 약간 간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일 부양률이 높은 것부터 정리하자면 제일 높은 거는 펄퓸, 그 다음이 오드 펄퓸, 그 다음이 오드 또알렛, 그 다음이 오드 코롱 샤워 코롱인데요. 부양률이 이제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최고 한 30%까지, 그러니까 펄퓸이라고 하면 30%, 그러니까 지속시간이 어때요? 뭐 한 12시간 되겠죠. 그 다음 오드 펄퓸 같은 경우는 뭐 부양률이 한 8에서 15? 뭐 그거는 뭐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속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드 또알렛은 한 부양률이 4%에서 8%인데 일단 향수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쑥스러운 분들은 펄퓸, 오드 펄퓸을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오드 또알렛 아니면 그 밑에 단계인 오드 코롱, 그 다음에 샤워 코롱을 쓰시길 저는 권해요. 근데 이제 지속시간이라는 게 오드 또알렛이 그 4%에서 8% 정도의 부양률이다 보니까 지속시간이 한 5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오드 코롱은 3%에서 5%, 그러니까 지속시간이 2-3시간. 그리고 샤워 코롱은 말 그대로 샤워하면서 그냥 기분 좋게 바디 미스트처럼 막 그냥 온몸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양률도 한 2-3%, 지속시간도 1-2시간. 그냥 자기 기분 좀 이렇게 좋아지라고 하는 게 샤워 코롱 정도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향수는 딱 첫 느낌이 있어요. 그건 탑노트라고 해요. 향수를 맡았을 때 처음 느끼는 탑노트.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사람한테 호감을 얻으려면 나쁜 말로 꼬셔야 되잖아요. 탑노트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맡았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갈 만한 향을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뭐 꽃향기,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뭐 식물의 뭐 열매, 이렇게 조금 무난한 향을 좀 많이 써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향수 딱 한 번 뿌리고 거의 하루 종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첫 향은 거의 날아가요. 그러니까 탑노트가 2-3시간 안에 다 날아가요. 그러면 미들 노트가 남나요. 근데 이 미들 노트는 어떻게 보면 향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조향사라고 하잖아요. 이 조향사가 가장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 뭐 캐릭터를 넣어서 만드는 게 미들 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로 좀 명확한 향이 많아요. 조향사가 그 자기가 딱 이거는 뭐 플로랄이야, 이거는 우디 계열이야, 얘는 뭐 머스크야, 이런 것들을 거의 이제 조금 중간 그 미들노트에 많이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도적인 향인데 얘는 한 6시간 정도 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향수를 처음 접하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싶으실 때는 만약에 백화점에 가시면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백화점 문 들어서자마자 일단 향수 코너를 가세요. 그리고 일단 뿌려. 시향하는 거 있잖아요. 테스터로. 일단 뿌려. 그러면 그게 바로 탑노트. 첫 느낌이에요. 헤드노트란 말도 써요. 백화점 갔으니까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차도 마시고 2-3시간 흘렀어요. 그러면 그때 남아있는 게 미들노트예요. 우리가 heart라는 말도 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soul이라는 느낌도 쓰는데 이게 바로 그 향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향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되게 오래, 어떻게 미들노트가 되게 오래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갔잖아요. 샤워할 때 내가 백화점 처음 뿌린 향수랑 조금 냄새가 다른데? 아직까지도 뭔가 좋은 향이 남아있네? 그건 이제 머릿결에 배었을 수도 있고 내 옷, 섬유에 배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베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바텀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탑노트는 솔직히 사람을 확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향이 많다고 하면 미들노트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중간 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계나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향을 많이 써요. 그리고 베이스는 어때요? 끝까지 남아있는 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강화하거나 이완하는데 효과 있는 그런 향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는 요거예요. 오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향수의 가격은 개당 0.8입니다. 오페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오페는요 막 베어낸 풀향이 나요. 그래서 조금 파우더리한 느낌, 약간 사양노루 향료가 들어가서 상큼하고 시원한 느낌. 그런데 흔하지 않은 향이에요. 그리고 또 느껴보자면 약간 꽃향기가 나고요. 비누향이 나서 남녀 공용 향수로 제일 많이 팔린 거예요. 저는 이제 일산에 매장이 있거든요. 일산에 와서 저희 이제 손님들이 맡아보시면 남자, 여자 뭐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많이 판매하시는 게 오페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페의 향은 플로랄, 그 다음에 약간 비누향, 풀향, 사향이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팔렸어요. 약간 얘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플로랄 앤 그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드리면 솔직히 손님들께서는 저야 솔직히 0.8에 드리는데 7개 다 사봤자 얼마 하나요? 비싼 향수 하나 값도 안 되는데 저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바르세요. 아니면 나만의 향수를 레이어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손님들은 7개를 다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7개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일단 발라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버려요. 자꾸 가지치기를 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 2-3개 남아. 이제 거기서만 엄청 갈등하시는데 이 주회는요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네, 이렇게 약간 토너먼트처럼 막 해도 끝까지 살아남는데 주회는 전형적인 꽃향기 향수인데 시트러스 계열의 이제 과일향, 나무향, 파우더리 향이 좀 조향됐는데 약간 벨벳의 부드러운 느낌, 약간 관능적인 느낌, 안정되고 좀 따뜻한 느낌이라 조금 달콤한데 파우더리해. 그래서 순수하고 따뜻한 분위기. 그래서 얘의 정체성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플로랄 앤 파우더리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기는 향수가 약간 여자 거 남자 거라는 개념은 없어요. 중성적인 느낌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 아다지오는 조금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우리 음악 잘하시는 분 이 방에 계시나요? 보통 우리 저 되게 음악을 못해가지고 음악을 수를 받으려면 실기는 못하니까 이론을 잘 봐야 돼서
음악 그 빠르기가 라르고 아다지오 안단테 안단티노 모데라토 뭐 알레그레토 뭐 비바체 뭐 이렇게 있지 않나요? 어쨌든 아다지오면 조금 느린 계열이죠. 그래서 얘는 약간 동양적인 유니크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리엔탈한 느낌. 그러니까 뭐 겐조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느낌이 딱 그거예요. 동양의 신비로움, 유니크한 이미지, 우디향, 시트러스향, 달콤하고 편안해. 그런데 대표향은 우디, 프루티, 오리엔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만 10개 사신 분도 계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긴 한데 자기는 이게 너무 좋대요. 그리고 얘를 한꺼번에 막 10개씩 사세요. 10개 사면 제가 조금 서비스를 하나 더 드려서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7가지 중에 제가 제일 덜 바르는 향수이기는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남자 화장품 냄새 같기도 하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덜 써요. 아,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지금 뭐, 저희 방송이 처음이라 뭐 인증하라 그러네요. 4분 있다 뭐, 종료된대요. 뭐, 그러면 종료하면 되죠, 뭐. 인증을 완료해야 제가 뭘 인증하라는데? 자꾸 퍼즐을 맞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네. 솔직히 이제 이 비바체는요, 저의 최애 여름 향수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약간 시트러스 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름에 땀 냄새 내 것도 안 좋은데 남의 거라고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청량감이 좋은 향인데 시트러스 향이 나요. 그리고 시나몬, 클로버, 너트백, 카다몬, 후추. 조금 자극적인 향이 있긴 한데 우디 계열이 그 향이 좀 깊이를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여름에는 얘밖에 안 발라요. 좀 쿨한 느낌이 있어서 시트러스 향이 굉장히 좋은데 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엠버 앤 시트러스라고 보면 돼요. 저의 여름 최애 향수. 여름에는 얘만 발라요. 감귤향, 나무향, 뭐 우디향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저는 좋아하는데 이게 얘는 뭐냐면 기분 좋은 비누향이 나요. 그래서 왜 우리 바닐라 이런 거 되게 요리나 화장품에 많이 쓰이는 향인데 바닐라 향도 나고요. 비누 향도 나고요. 머스크한 향도 나서 조금 상큼한 비누 향, 파우더 향, 장미 향. 그래서 청순해요. 그래서 얘는 약간 로지하면서 스파이시하면서 약간 머스크하면서 파우더리한 느낌? 그래서 저는 애기 냄새가 나요. 그 애기들 기저귀 갈면 발라주는 분 냄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상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상자가 이렇게 우드망블로.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강은 여자 거, 파랑은 남자 거 이런 어떤 선입견 있으신 분들이 우드망 블루를 남자분한테 많이 선물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드망 블루는 여자인 저도 좋아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좀 그 바닐라의 달콤함이 있는데 그 사양노루의 향이 멋져요. 그래서 장미 향도 있고 샌달우드 향도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약간 우아하고 차분하고 상큼한데 여자분들이 좋아하긴 해요. 근데 남자분들이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관없지 않나요? 남자분이 발랐는데 여자가 좋아하는 향이면 여자분들한테 호감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레그로 화이트인데 이게 그 이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향수 고를 때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이 알레그로 화이트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자스민 로즈의 우아함이 있고요. 그윽한 우디 향이 있어요. 그리고 벨벳 같은 부드러움이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단정하면서 단아한 분위기? 그래서
얘의 대표적인 향은 플로랄, 그 다음에 프루티, 스파이시, 우디, 파우더리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발랐던 이 향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 얘가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이렇게도 안 떨어져요. 이유는 롤링을 통해서만 이 액상이 나오거든요. 롤링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었다고 뭐 이렇게 쏟아지지 않고요. 실수로 뚜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얘가 막 휙 날아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칙칙 뿌리는 에탄올 향수는 날아가는 로스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향수를 발랐는데 여기 막 알러지 막 간지러워 이럴 수 있지만 얘는 호호바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간지럽거나 나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약간 두피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오늘 내가 삼겹살을 먹었네. 근데 머리에 냄새가 나네. 이럴 때 바르기 괜찮아요. 그리고 머리를 안 감았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담배 냄새가 모발에 많이 배니까 모발에 좀 발라줘도 괜찮고, 발랐더니 어머 머리결이 좋아졌네? 왜요? 호호바 오일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가 자극이 없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스틸볼이라서 쇳독이나 이런 거 오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장을 가봤는데 대표님이 보여준 게 요만한 게 뭐 몇백만 원짜리더라고. 그 향료가. 그러니까 프랑스 자연주의 원료를 전부 다 수입해서 한국에서 배합만 하는 거예요. 원료는 프랑스산, 한국에서 제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인터넷으로는 굉장히 비싸요. 근데 저는 오늘 0.8에 드린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향수를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누적 판매량이 만 개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저에게는 조금 좋은 혜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너무 편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향수 말고 제가 작년에 하루에 1000개씩 판매한 핸드크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이게 이름이 플라워 샤워 앤 핸드 앤 네일 크림이었나? 이렇게 5가지인데 이게 지금 소비자가가 하나에 7,000원이에요. 조금 다른 싸구려 핸드크림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에 7,000원인데 오늘 방금 전에 검색하니까 인터넷 최저가 5,250원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냥 0.2 이거는 그냥 5가지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냄새 향이요. 로즈 있고요. 얘는 카모마일, 얘는 라벤더, 얘는 체리 블러썸, 얘는 릴리예요. 그러니까 향수는 아니지만 핸드크림 하나만 발라도 손이 촉촉한데 냄새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묶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제가 5개 묶어서 15,000원 판매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무조건 하나에 0.2. 그러니까는 제가 사실은 틱톡에서 물건을 판매해 본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주문 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가격은 어느 정도 알려드렸으니까 보통 다른 그 틱톡커들 보니까 이렇게 뭐 캡처해서 뭐 주세요, 뭐 카카오톡 아이디 알려드리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험치가 없어가지고 카카오톡 아이디는 그냥 오픈 카카오톡에서 메리톡 검색하시면 아마 저랑 채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즐거운 소통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메리톡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랑 친구를 맺으시면 저랑 소통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일단 즐거운 교육으로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교재 교구를 판매하는 사업을 10년 정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요청으로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 선물용품, 판촉용품을 판매하는 법인을 지금 5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좀 오지랖이라고 하나? 저는 대량 구매를 통해서 가격을 많이 낮추는데 성공을 했는데 주변에선 이런 루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도매가로 산 물건을 소매인 분들께도 전달하고 싶은 오지랖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건을 구매를 안 하셔도 좋지만 저는 제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항상 깊은 공부와 검증을 받고
여러분께 권하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안 써본 거, 안 먹어본 거, 안 입어본 거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진실성 있게 다가가는 메리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즐거운 교육이 원래 제 모체다 보니까 즐겁다라는 의미의 메리는 남겨두고, 제가 작년에 챗GPT랑 AI 강사를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챗GPT랑 친하게 놀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즐거운 교육으로 10년 넘게 사업을 했는데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니 즐겁다라는 의미를 남겨두고 어떤 상호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제가 챗GPT랑 좀 약간 달래면서 얼으면서 막 싸우는 게 막 녹화본이 있어요. 근데 계속 제가 원하지 않는 걸 만들어서 제가 이거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명이랑 똑같아서 안 돼. 그래서 계속 걔를 이렇게 달래다가 만든 게 메리톡이었어요. 그 다음은 제가 뭘 해야 돼요? 메리톡이라는 걸로 로고를 만든 거예요. 쇼핑몰 로고를 만들어서 그럼 뭘 해보고 싶죠? 쇼핑몰에 정말 물건을 팔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메리톡이라는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막 바로 매출이 몇백만 원이 나와가지고 기뻤을 것 같죠? 안 기뻤어요. 귀찮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도매만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막 하나, 두 개 시키면서 계속 그 클레임이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뭐 어때요? 저때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응대하는 게 조금 소모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서 3개월 만에 매출은 뭐 나오지만 그 쇼핑몰을 접었는데, 그때 쌓인 노하우로 블로그도 쓰고 하면서 조금 즐겁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의 원칙은 첫 번째 진실할 것. 그리고 어떤 제가 알게 된 노하우가 있으면 공유할 것.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성공하신 분, 이미 잘 나가시는 분,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소탈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그냥 예정에 없던 방송을 켰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판매하는 그 경로랑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뭐 제가 잘 모르지만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마 제 틱톡 프로필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지금 벌써 1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바른 거 지우고 얼른 퇴근하려고 합니다. 여긴 저희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집까지 뭐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일산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사무실 한번 놀러 오세요.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할게요. 감사합니다. 메리톡이었습니다.